1959년 9월 18일은 한국의 철도가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60년 전 1899년 9월 18일 인천 제물포에서 노량진간 33km의 철로가 외국인의 손에 의해 신설 개통되었다. 이하의 내용들은 회갑을 맞기까지의 우리나라 철도에 걸어온 발자취이며 동아일보의 내용을 보고 유익하여 유튜브에 소개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발판으로 삼고 만주 중국 본토의 침략을 획책하기 시작한 청일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을 무렵인 1894년 군사행동을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부산과 서울 간, 서울과 인천 간의 철도부서를 꾀하여 기술진을 동원하여 현지 답사를 거듭하였고 철도 건설 비용 마련에 골몰하였었다. 다음 해인 1895년 청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기고만장하여 한국의 내정 간섭을 강요하며 전기철도 건설을 강행하려 하였다. 일본이 소위 한일잠정합동조 간의 체결을 제시한 뜻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물 끓듯한 한국 조약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본의 철도 부설권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나라에 주어버리자 는 게 한국인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리하여 당시의 주한미국공사로서 일본 세력 구축에 많은 공헌을 하여온 알렌 씨를 통하여 미국인 업자인 모리스에게 경인간 철도 부설권을 특허한 것이 1896년 3월 29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인간 철도 부설권을 부여받은 모리스는 어찌 된 까닭인지 돌연 그의 특허권을 일본인에게 매도하여 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3년 후인 1901년 서울에서 부산 간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일본은 기공한 지 8년 만인 1908년 4월에 경부선을 준공하였다. 이러한 동안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여 군용철도라는 미명 아래 1인들은 강압적으로 마산선, 경인선, 경원선을 착공하여 경의선은 1906년 4월에, 마산선은 1905년 10월에 각각 개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의 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10년 8월 한일 합방 이후 일제의 대륙 침략과 우리나라의 식량 및 자원을 약탈하는 운송수단으로 혹은 동남아로 진출하는 군인들의 운반을 위해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은 물론 호남선을 비롯한 33개선을 부설하고 영업거리 6,362km 1,167대의 기관차에 객차 2,017량과 화차 15,351량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54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국토가 양단되어 대한민국이 차지한 철로 영업 길이는 불과 2,642km였으며 488대의 기관차에 1,280량의 객차, 8,424량의 화차로 동맥을 이어가며 한편으로는 경남선, 경의선, 경춘선 등의 사설 철도를 국유철도로 일원화하고 1949년 6월에 상공부 소관이었던 삼척철도도 국유화하였다.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자 각 부문에 걸쳐 면밀한 계획을 추진하고 그중 간선 개발 철로 영암선, 함백선, 문경선 등 3대 산업선을 1949년 4월에 착공하였는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러한 건설선 공사도 중단되었던 것이다. 전쟁 중에는 철로는 전력을 다하여 군사수송에 헌신하면서 대전, 대구, 부산 등지를 운행하여 큰 역할을 하였는데 전쟁 중에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어 약 40%가 파괴가 되었다. 그 후 전국이 호전됨에 따라 전국 철로의 긴급복구로서 1951년 여름부터는 전선의 열차가 운행케 되었으며 이어 1952년 가을부터 중단되었던 3대 산업선인 영암선, 함백선, 문경선이 재착공되어 문경선은 점촌에서 가흥간 22.5km를 1955년 9월 15일에 개통하였고 영암선은 영주에서 철암간 86.4km를 1955년 12월 20일에 개통하였고 함백선은 제천에서 영월간 38.1km를 1956년 1월 17일에 개통을 보게 되어 지하자원 개발에 획기적인 기원을 이루었다. 이 밖에도 충북선인 삼척화력발전소선, 강경선, 주인선이 개통되어 광복 이래 새로이 건설된 철로는 연 250km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파괴되었던 각종 철로 시설의 복구 공사는 1959년 8월 말 일부 부분적인 것을 남기고는 거의 복구되었다. 6.25 전쟁 때문에 선로 및 건물 시설은 90%, 건물 39.2%, 통신시설 42.2%, 신호시설 78.8%, 전기시설 56.3%, 기계시설 55.2%, 기관차 61%, 객차 64%, 화차 57%, 동차 86%가 파괴되었었다. 동력은 철로 창설 이래 60년 동안 움직여오던 석탄 증기 기관차는 그 자취를 감추고 동력차인 디젤 기관차 69대를 도입 운행하고 있어 연간 160억 원의 운행 경비를 절약하였으며 수송객도 월등하게 증가되고 있었다. 그 시절의 영업력은 2,642억, 증기기관차 488대, 디젤기관차 69대, 객차 1,280량, 화차 8,424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월간 수송 실적은 여객 580만 명, 화물 1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여 하루 1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숫자는 1953년 이래 매년 16% 내지는 32%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수립되던 해 1958년에 비하여 약 50%의 증가를 보고 있었다. 한편 새로운 것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하여 객차 2량이 제작되어 1959년 9월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운행되고 있는 특급열차에 연결 운행되고 있었으며 일제시 서울과 부산 간을 7시간에 달리던 아까스기 특급열차 운행시간에 못지않게 통일호가 7시간 4분에 달렸다 한다. 고속열차가 350km/h로 달리는 2022년 시대에 한국철도 60주년 발자취를 상상해보면 한심하기만 하지만 우리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현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